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편입 기출을 토대로 어떻게 5단계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편입 기출이 특히 독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기출을 바로 공부하지 않고 문제집이나 모의고사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내가 매달 풀어야 할 문제가 매달 주어지는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내가 새로 산 문제에 의존하기 십상이지 기출을 등한시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학교별 유형에 따라서 기출을 공부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학교별 유형에 대한 감도 익히면서 더불어서 학교 기출시험은 누가 내냐면 각 학교의 교수진이 직접 문제를 낸다면 아무래도 그 문제집이나 모의고사는 각 학교의 교수님들이라기보다는 뭔가 그거를 반영하고 발췌해서 어떤 연구진이 그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출만한 퀄리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 난이도에 따라서 기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저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출을 메인으로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저의 추천이지만 이것을 메인으로 공부하시든 보조로 공부를 하시든 간에 기출을 5단계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 고득점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전략이 될 거예요. 한 권의 책을 5번 봤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다 똑같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는 거고 한 번 볼 때는 못 봤던 것이 두 번째 보면 또 보이고 세 번째 보면 또 보이고 4번, 5번, 6번을 봐도 이런 내용이 여기 있었던가? 이런 식으로 새로 발견되고 새로 이해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통해서 훨씬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출을 한 기출당 5단계에 의해서 즉 적어도 5번은 봐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매우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똑같이 공부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한 5가지 방법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시간 재고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실전처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푸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40문항 60분짜리 시험이라면 1시간 동안 40문제 다 풀어야 되고 50문항 60분짜리 시험이면 1시간 내로 50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분 동안 나는 50문제짜리인데 열심히 풀다 보니까 40문제까지밖에 못 풀어서 뒤에 10문제 날렸어요. 이렇게 기출을 반복하시면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 시간을 줄이기가 훨씬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막판의 고득점에선 결국 시간 싸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줄이고 싶으시면 처음부터 1시간 내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학교의 문제 전체를 다 풀어낼 수 있는지를 목표로 1단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OMR 카드도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빡빡하게 하면 안 되시고 그거 고려해서 예상한 시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시간 내에 문제를 풀다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다 풀어내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중요한 게 풀다가 화장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요. 엄마나 친구가 나 부르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아무도 나를 방해 못하게 통제하고 거기서 화장실 못 가시고 움직일 수도 없으시고 음료수나 과자 이런 것도 사탕 같은 것도 필요하면 미리 세팅해 놓고 딱 시간 내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팁인데요. 시간 재고 풀 때는 기왕이면 오전 9시, 10시 이때가 좋아요. 왜냐면 요 사이에 시험 보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학교마다 시험 시간도 다르니까 누군 9시에 보고 누군 10시에 보고 누군 11시 그리고 누구는 뭐 2시에 보고 3시에 보고 이런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시간대는요. 그 시간대 공부를 하시거나 그 기출을 푸시거나 기출이 아니다도 그때 낮잠이나 이런 거 자면은 습관을 들이시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낮잠 같은 거는 참고로 12시에서 1시나 뭐 저녁 먹기 전으로 살짝 시간도 낮잠 막 2-3시간 자는 게 아니라 딱 2-30분 압축적으로 자는 거를 평소에 연습을 해놓으시면 공부할 때 가장 맑고 내가 원래 기출 풀던 시간대에 깨어있으면 가장 좋겠죠? 이건 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일단 시간 재고 시간 내에 문제 다 푸는 연습을 한다. 이게 1단계입니다.
그럼 2단계는 뭐냐면요. 2단계는 시험을 다 푸신 다음에요. 시간 제한이 없이 문제를 다시 한번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은 모르는 단어 찾아보면 안 되고 답지도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1단계 했죠. 1단계 하고 나니까 너무 지쳤으니까 잠깐 쉰 다음에 시간 제한 없이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다시 풀어봅니다. 그럼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만약에 시간 제한이 없었다면 얼마 동안의 시험을 풀 수 있었는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얼마 정도 시간이 오바되니까 얼마 정도로 줄여야 되겠구나 이런 게 계산이 될 수 있겠고 더불어서 여유가 있으시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기출 이 5단계를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좀 익숙해질 거잖아요. 그럼 그 뒤쯤에서는 그럼 내가 기출 풀 때 어디에서 시간이 많이 뺏기는지 그리고 왜 내가 이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뺏기는지 즉 문장 분석이 안 되는지 뭐 해석이 안 돼서 그랬는지 뭐 아니면은 해석 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말인지도 알겠는데 답을 못 찾겠다든지 등등 내가 어디에서 왜 시간이 많이 뺏기는지를 체킹을 하면 그 부분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여러분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만의 구멍들을 채울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점수가 점핑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시간 제한이 없었다면 몇 점인지를 확인을 하시면 그게 아마 지금 여러분의 맥시멈 점수가 될 거예요. 아직 단어는 모르고 답도 몰라요. 자, 그래 첫 번째 시간 재고 문제 풀고 두 번째 시간 제한 없이 문제를 푸시고요. 세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 단계랑 세 번째 단계가 사실 엄청 별개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따로 구분해서 보는 게 편리할 것 같아서 구분을 해놨어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문장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체 지문을 다 봐도 괜찮고 혹은 어려웠던 지문 위주로만 보셔도 돼요. 혹은 지문 전체가 어려웠던 지문은 지문 전체를 다시 보셔야겠지만 혹은 어떤 지문들은 전반적으로는 괜찮았는데 나 이 한두 문장이 너무 어려웠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한두 문장에 집착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장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게 좀 별개예요. 그래서 나는 문장 분석은 되는지, 문장 분석이 되면 문장 분석의 터에서 해석도 되는지, 혹은 문장 분석은 했는데 해석이 안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해석이 안 되는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초반에 이 문장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우신 분들은 양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저 뭐 한 지문 하는데 2시간 걸렸는데요. 괜찮은데요. 저 3시간이요. 괜찮아요. 얼마든지 시간 써도 괜찮으니까 일단 나 혼자서 스스로 뭐 해설지나 이런 거에 도움을 받지 않고 단어도 찾아보시면 안 되고 그런 혼자서 스스로 문장 분석해서 요걸 해석까지 반영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고요. 혹은 저는 영어 지금 너무 못해서 아예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답지를 참고하셔서 처음에는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를 좀 맞춰가면서 연습을 해보셔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작하셨더라도 결국 시험 볼 때 해설지 보고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 해설이나 이런 것은 내가 최대한 떼고 영어로만 내가 스스로 온전히 혼자서 영어에만 의지해서 기출을 연습하는 공부를 빨리 시작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유리할 겁니다. 그런데 문장 분석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문장 분석은요. 여러분 지문은 결국 하나의 글이죠. 그리고 그 글은 몇 개의 문단으로 그리고 그 문단도 결국 하나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몇 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의 문장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 문장은 문장의 법칙에 이루어져 있고 그게 바로 문법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몇 번 했잖아요. 그래서 문법이 독해에서도 활용해야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던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몇 번 강조드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게다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저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요. 제 인강 OT 영상이긴 한데 이 유튜브 채널에서도 맨 첫 강에서 제가 올려놨어요. 뭐냐면 문장 분석 글씨가 잘 보이려나?
영어 문법 시작하기에 전에 앞서서 꼭 봐야 되는 거. 이 첫 강의에서 이게 강의 개요이기도 한데 사실은 영어 문법 전반에 대한 구조를 제가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는 고등학생인데 저는 편입시험을 안 보지만 이 영상을 너무 의미 있게 잘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런 응원에. 어쨌든 자, 여기에서 특히 저 또 친절하잖아요. 그래서 문장 분석 강의 9분 30초에서 11분 38초 사이에 이 섹션 1, 2, 3에 대한 설명을 제가 브로드하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12분 55초에서 21분 13초 사이에 이 섹션 1, 2, 3에 대한 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이 안에서 내가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를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꼭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는 여기에 따라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인지하시고 내가 여기서 이 부분 뭔지 모르겠는데 싶으면 따로 찾아서라도 그 부분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인강 소개하는 강의라기보다는 영어 문법에 대한 정말 제가 다시 재구조한 전반적인 설명을 압축적으로 하고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나는 영어 공부 한 번 다 했어. 마무리하는 단계야.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문장 분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에서도 조금 쉽고 빠르게 문장 분석에 대해서 가장 거시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기출을 위해서 할 가장 거시적인 문장 분석이라는 것만 조금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거 왜 배우셨어요? 왜 배웠냐면 1형식은 주어동사, 2형식은 주어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동사 간목직목, 5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보어. 이거를 기호로 이렇게 외우려고 절대로 배운 게 아니라요. 이거 막 헷갈리면 안 되고 막 이런 이유에서 배운 게 아니라요. 영어의 문장이 길잖아요. 즉 시작부터 마침표가 있기 전까지 한 3-4줄 되는 문장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읽으면서 단어에 따라서 뭔 말인지 내용을 막 짐작해가면서 막 왠지 이런 말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구조 분석을 하셔서 그 구조에 따라서 해석을 하셔야지만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문장의 오형식이에요. 왜냐하면 문장이 아무리 길다고 한다고 한들 한 문장에서 주어 동사는 한 개씩밖에 없거든요. 등위 접속사나 서브 문장이 이어지지 않는 한 메인을 이루는 메인 문장은 하나고 서브 문장 내에서도 각 한 덩어리씩 이렇게 있을 건데 병렬시키지 않는 한 어쨌든 그렇게 한 덩어리 한 덩어리의 절들을 문장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단어 가지고 찍어서 막 수만 가지 방법으로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르겠으면 가장 쉽게는 한 5가지의 방법만 외움으로써 익히고 적용함으로써 여러분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문장의 오형식이에요. 예컨대 1, 2형식과 3, 4, 5형식을 한번 문장을 나눠서 보면은요. 1, 2형식을 자동사라고 그러고 3, 4, 5형식을 타동사라고 하거든요. 1, 2형식은 앞뒤로 수식어도 굉장히 많이 올 거고 수식어 혹은 주어와 보어의 관계에 따라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3, 4, 5형식을 해석하는 방법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요. 그러면은 문장 내에서 문장 분석을 한다는 건 여기서 누가 주어고 누가 동사고 누가 목적어인지를 구분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말고 나머지 이 많은 애들은 뭡니까? 다른 애들은 아마 수식어가 될 건데 modifier이라고 해서 M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수식어는 그냥 다 수식어다라기보다는 최대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덩어리로 누가 누구를 구체적으로 수식해주고 있지를 연습하는 건 역시 기출 보면서 문장 분석하는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는 메인 문장 1, 2, 3, 메인 문장이 가장 쉽게는 그냥 주어 동사만. 근데 사실은 주어 동사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주어 동사 목적어랑 보어까지 이 메인 덩어리들 1, 2, 3, 4, 5형식을 구분해보는 연습을 여러분이 일일이 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것, 그걸 연습하는 것. 그게 가장 기본적인 문장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한 글 속에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다라는 걸 발견하시면 해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먼저 해석할 거냐면 목적어를 동사하다를 먼저 해석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주어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훨씬 쉬울 거예요. 예컨대 사형식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문장 분석을 하니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고 얘는 목적어야.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하다 동사해 주다 라고 해석이 되네. 이런 건 사형식일 거예요. 그리고 오형식 같은 경우는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히만 설명을 하면 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에서의 보어는 누구를 보충 설명해 주냐면 여기서 이 보어는 이 오형식에서의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목적어를 보충 설명을 해주는 애예요. 주어를 보충 설명하면 그러면은 애초에 오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자세한 거는 인강에도 있고 아니면 따로 질문하셔도 좋아요. 어쨌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걸 알면 해석이 어떻게 될 거냐면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양하게 돼요. 그래서 오형식을 딴 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여기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해석이 한 가지라기보다는 해석의 경우의 수가 좀 더 많으니까요. 근데 그 해석의 경우의 수도 수만 가지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보시면 어떻게 아까 목적어를 동사하다 했듯이 여기서도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를 먼저 해석하고 동사하다에 붙일 건데요. 예컨대 목적어를 보어로서 보어로 동사하다, 목적어를 보어라고 동사하다, 목적어를 보어하게 보어이게 동사하다 등등등으로 해석을 보통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3, 4, 5 형식을 전혀 모르신다면 그냥 이런 뜻일 것 같아 라고만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이걸 아시면 예컨대 4형식이야 그러면 주어는 목적어에게 목적어를 동사해 주다 라고 해석을 하겠구나. 이렇게 먼저 메인 덩어리를 구분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뭔데요? 요 중간중간이나 뭐 어딘가에 수식어, modifier, 이 수식어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수식어고 이 수식어는 누가 누구를 구체적으로 꾸며주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문장 속에서 볼 수 있는지 지금 제 말을 이해 못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것부터 공부하셔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싶으면 내가 글 속에서 제가 지금 한 말들을 내가 글 속에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냥 문장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주어 동사 목적어다 보어다 이거를 구분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구분한 거에 따라서 이 구조에 맞게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문장 분석해서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게 무엇을 통해서? 작문의 기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연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3단계에서는 이 문장 분석을 하게 될 거고요. 제가 이렇게 써서 설명했듯이 이 3단계 문장 분석하면서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엄청 많이 들긴 할 건데요. 이 부분을 얼마나 정확하고 꼼꼼하게 치열하게 집착해서 공부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점수가 오르냐 안 오르냐 내 실력 자체가 오르냐 안 오르냐는 이 3단계를 여러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연습하셨는지에 굉장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면요. 자, 1단계가 뭐예요? 1단계는 시간을 재고 푸는 거예요. 으악! 다시 집중해서 자 1단계는 시간을 재고 푸는 거고요. 2단계는 뭐예요? 시간 제한 없이 다시 푸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맥시멈 점수라 그랬죠. 1단계가 여러분의 실제 점수예요. 자 3단계부터는 여러분의 어떻게 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내 토대를 얼마나 탄탄하게 쌓을 건지랑 직결되는 문제라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방금 길게 설명했듯 문장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이해하신다는 기출을 통해서 어려운 것 위주로 내가 잘 안 되는 문장을 위주로 절대로 이런 내용이겠거니 찍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셔야 돼요. 그래서 모르면 모를수록 어려운 부분이면 어려운 부분일수록 더 치열하게 매달려서 문장 분석을 일일이 하시고 내가 문장 분석을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된다면 그것부터 공부하셔야 되고 된다면 내가 문장 분석을 한 거에 터해서 해석을 하는지 그럼 해석해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난 이걸 해석했는데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공부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좋고 이렇게 병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4단계가 그 다음인데 뭐냐면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1, 2, 3단계는 여러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실력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단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모르시는 분들은 애초에 1, 2, 3단계가 공부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정말 중요해요. 단어도 한번 따로 소개할 정도로. 단어는 철저하게 계속 공부해 주시고요. 기출에서는 3단계 한 이후에야 비로소 4단계를 찾아볼 수 있어요. 4단계에서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단어 모른다고 해서 공부할 때 최악의 방법이 이거예요. 뭐냐면 공부하다가 이 단어 모른다. 그럼 단어 찾아봐. 이제 이 단어고 이 단어는 이 단어고 이거는 이 단어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너무너무 재밌고 시간이 막 4-5시간도 앉아서 있을 수 있는데 너무 평안해요. 그냥 재밌어요. 이렇게는 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지문 속에서 먼저 읽으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들을 형광펜으로 체킹을 해놓으세요. 혹은 3단계에서 이미 체킹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걔네들을요 단어를 다 찾아서 따로 외우세요. 그래서 그 단어를 다 외운 다음에 다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방금 전에 봤는데 또 까먹은 단어가 있죠. 그거 모른 채로 내가 계속 할 수 있는지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또 까먹은 단어들, 내가 더 취약한 단어들이 또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4단계에서는 사실상 독해뿐만 아니라 어휘도 같이 잡아가시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엄청 큰 차이를 가져올 거라 제가 지금 말한 방법대로 꼭 해주세요. 단어 외우기는. 어쨌든 4단계에서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은 단어만 알았다면 추가되었을 내 가능성의 최대치예요. 편입시험에서 사실상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휘는 정말 빡빡하게 아깝지 않게 넘쳐나게 많이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단계입니다. 뭐냐면 이제서야 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단계면 단어만 알았으면 다 알았어요. 최대치잖아요. 그럼 거기서 답을 확인해 보면 와, 내가 단어까지 다 알았고 시간도 다 충분했고 문장 분석해서 해석하는 연습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틀리는 게 있겠죠. 그럼 얘네는 여러분이 진짜 정답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인 거예요. 완전 엑기스죠.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면 오답 정리가 더욱 철저하게 나에게 딱 맞게 그리고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내가 더 디벨롭 발전시켜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 이렇게 5개 단계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게 매우 효과적이고 이거를 철저하게 지켜서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막판 고득점까지 올라가는지 안 가는지에 정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리뷰할게요. 첫 번째 뭐죠? 시간 내에 시간 제곱 문제를 푸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간 제한 없이 다시 한번 푸는 거죠. 세 번째, 문장 분석해서 문장 분석 되는지 안 되는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해석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다 보고도 무슨 말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거 철저하게 분석해서 해석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각 단계마다 내가 잘 안 되는 부분, 모르는 부분들이 어딘지 체킹하면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마지막 4단계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근데 그것도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단어 싹 다 정리해서 외우고 그걸 외운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3, 4단계를 사실상은 좀 교차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야 4, 5단계 사이에 정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철저하게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답 찾는 부분에서 어려웠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이 5단계는 한 시험 보기 말미에 그러니까 여름방학 지나서 9월, 10월, 11월 이 뒷부분에 좀 철저하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 전까지는 3, 4단계에 매우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아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한테는 제가 학생들 자습을 굉장히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자습을 잘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잘 못했던 학생이 점수가 정말 많이 오르고 고득점까지도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전략이 바로 이 기출 5단계를 제가 철저하게 감시 플러스 방법을 도와준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철저하게 이 단계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고 공부하다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한테 꼭 알려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이팅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감사합니다.